예전에 우리 회원이 농지를 낙찰했는데 그 농지 위에 낡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서 너 낙찰했냐? 이 물건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농지 경매에서 농지 위에 농지처럼 쓰지 않고 있는 물건을 낙찰했을 때는 낙찰한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들을 취득했다고 해서 알아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런 물건에 대해서 조금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물론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은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이득이 큰 경우 웬만하면 낙찰 쪽에 무게가 실리죠. 일반 매매에서 이런 물건을 취득할 때는 미리 양도 양수 관계를 확실히 하고 매입을 하거나 매도를 하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경매로 시작이 되면 꽤 여러 가지 갈림길이 생깁니다. 예전에 우리 회원이 농지를 낙찰했는데 그 농지 위에 낡은 집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집이 있거나 창고가 있거나 뭐 다른 뭔가가 있어도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지, 그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서 너 낙찰했냐? 이 물건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을 의외로 두려워 많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낙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해도 막상 본인이 진짜 낙찰자 신분으로 돼서 그 물건을 처리하려고 할 때는 보기보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 당사자가 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이 여러 갈래길로 나뉘죠. 오늘은 그냥 처리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내일은 혹시 주인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주인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경매의 특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경매가 시작될 때는 돈이 될 만한 것은 웬만하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 설령 그 집에 뭐 귀중품이 있겠어요? 아니면 그 집이 온전하기를 바랍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문이 잠겨져 있으면 함부로 열지도 못하고, 또 막상 잠겨져 있는 문을 열면 거의 쓰레기예요. 뭐 그런 집을 보수해서 내가 사용을 한다, 그런 물건을 주인을 찾아준다, 이런 것은 본인의 마음 한켠에서 그냥 마음 편하자고 들어가는 생각이지 실제로 그 생각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주인을 찾아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물건을 처리하는 것이 더 이득인 것인지 아니면 이해관계를 따져서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로 대부분 고민을 많이 하시는 회원들은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물건의 주인이 그걸 찾으러 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본인이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버려야 할 것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조바심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만 나뉘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에 좀 과감해지라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주인에게 그 물건을 찾아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연락을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개고장을 붙여놓고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솔직히 그거 기약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약 없는 일에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회원도 마음만 졸이면서 시간을 보낸 것 뿐이지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그 집을 무너뜨리더라고요. 그 사람도 안 사는 그 집에 누가 다시 물건을 찾으러 오겠어요. 물론 여기에서 건축물 대장이 있냐, 이게 무허가 건물이냐, 이런 부분은 부차적으로 매수자 혹은 낙찰자가 실익이 있냐 없냐 그 부분만 따지세요. 실익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려놓는 거고요.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물론 형식적으로라도 주인을 찾는 그런 일들은 좀 남겨둬야겠죠. 계고장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주인에게 연락 오기를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남겨놓으면 나중에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그냥 마음만 졸이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발만 동동 굴러봤자 버려진 집에 사람이 다시 올리만무하고요. 이미 몸도 떠나고 마음도 떠난 그런 물건을 다시 찾으러 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경매에서 감정평가 나가고 경매가 시작되고 또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기간이 한 달, 두 달이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물건이고 중요한 건물이고 그랬더라면 당연히 소유권 주장을 할 것이고 당연히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아니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좀 과감해져야 되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저렇게 하느냐 좋으냐 이럴 필요 없어요. 땅 위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치울 생각을 하시고요. 그것으로 이득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익을 뽑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일이지, 주인을 찾아준다고 한들 그 주인이 뭐 고맙다고 하겠어요?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때로는 큰 결정이 됩니다. 농지연금과 토지경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론적인 방법들을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이익을 얻는지 참조해서 자신만의 이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